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1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형수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 유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유서 내용은 유족들의 반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아마 그 유서를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취재해서 이제 보도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맥락을 짚어서 알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전제로 지금 각종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서는 뭐 손바닥 크기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A4 용지에 아마 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노트 정도 해서 거기에 6장 정도가 집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첫 장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심경,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고, 나머지 5장에 이제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검찰 수사의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아마 대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거기에 써 있다. 그런 취지로 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게 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는지,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했는지,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인 듯이 보이는데, 그것도 뭐 그런 취지로 썼다 이렇게 돼서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다수의 매체는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쓴 걸로 돼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 이것도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이 대표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어저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취지로 유서에 있다는 거, 그걸 보도해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토나 다름없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지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무고하다면 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려놓으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그 범죄 혐의가 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판을 떠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토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거에 한 발 더 접근하는 내용이 유서에 있다. 책임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추가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요, 성남시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1978년에, 그리고 차근차근 정말 한 계단 한 계단씩 해서 전임 이대엽 시장이나, 그러니까 뭐 이재명, 은수미 시장, 뭐 그 훨씬 전에 이대엽, 김병량, 뭐 이런 국민의힘 소속,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있었는데, 그 시장 때 남들보다, 동기들보다 늦게 5급 사무관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또 업무를 워낙 조용하고 성실하게 처리를 하니까 승승장구를 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갔을 때 초대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거기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이거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검찰 수사도 힘겹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또 언론 보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거든요. 성남FC와 관련해서 본인이 한번 작년 12월 26일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들이민 뭐 몇 가지 증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증거들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건 조작됐는데?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조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 전형수 씨를 조사했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조작이라고 느꼈겠지만, 검찰이 일부러 조작할 리는 없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뭐라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가족들과 지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 정진상, 김용모, 본인도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의 비리 연루,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유족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에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조문 목적이 아닌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장례식장에 요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검찰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재명 탓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탓이지. 동의할 수 있나요? 후에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어제 오후 1시쯤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갔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 42분쯤에야 조문을 했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 때문이다, 뭐 압박 수사, 강압 수사 얘기를 했죠. 검찰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성남FC 관련해서 영상 녹화로 조사를 한 게 전부고, 그 후로는 추가로 조사받으러 오라 통보받은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유족들도 추가로 뭐 검찰에서 연락 온 거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받은 겁니다. 그것도 작년 12월 26일에. 지금 거의 3개월 지났죠?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가족들 얘기가 더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리해서 조문을 갔었죠. 그만큼 이재명의 대리인이다, 뭐 이런 인식이 이제 언론에 확 퍼지고, 그러니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본인도 또 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게 가서 털어놓을 것을 다 털어놓으면 홀가분하죠, 오히려.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표와의 의리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 몰렸다는 거, 이것이 저는 스트레스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강압수사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입회하는데요. 그리고 영상으로 녹화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강압수사를 합니까? 수사는 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수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혹시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수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오히려 이런저런 분석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분석한 게 저는 더욱더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그 다음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법적인 행정 요구. 이게 뭐죠? 불법이죠, 불법. 그러니까 이 전형수 씨 경우에도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라 하는 부분을 위에서 지시받고 자기는 네이버 측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때로는 혼자 아니면 때로는 정진상과 함께. 근데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왜 불법이냐?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를 본인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든 거죠. 유동규 씨의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위법적인 행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위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그걸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용을 많이 당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공직 생활이 얼룩질 것 같으니 그걸 견디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 공무원들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훨씬 더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만의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회장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면 그 회사를 그만두든가 그걸 거부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든가 아니면 그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죠. 대개의 경우는 그 범죄에 가담합니다. 회사 그만두는 게 어디 쉽습니까?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불법인 걸 알지만 본인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샐러리맨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아마 처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될 그 대상은 권력자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걸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밑에서 자기 어떤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해서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거 들은 것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감경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갑과 을의 차이 아닙니까?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성남시 국장한테 이거 이렇게 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성남시 국장이 딱 보니까 이거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위법이 아닌 상태로 어떻게 처리하는 묘수가 있다면 모르지만, 행정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만큼 아는데 그거 빠져나가려고 하면 결국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유동규 씨가 지적하고 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거대한 비리, 이 정점에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늘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유동규 씨가 무슨 비리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은 측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대북 송금 문제나 이런 거로 계속 수사를 받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김용이 자기 경선자금 8억 4,700 받아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아마 여기 전영수 씨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팠고,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를 우회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무책임,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분석, 저는 이게 진실에 훨씬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